미분계수 두 번째. 미분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배워봅시다. 이게 용어인데 미분계수. 첫 번째로는 똑같은 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순간 변화율. 괄호에도 있죠. 변화율. 교재에 보면 미분계수 괄호 열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냥 변화율이라고도 불러요. 순간이란 말을 띄고 그냥 변화율이라고도 불러요. 또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 조금 더 익숙하겠지, 그지? 근데 앞으로는 미분계수라는 말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분계수에 대해서 좀 볼게요.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그 위에서 평균 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라고 했단 말이야. a에서 b까지 변할 때라고 했어. 그리고 이 b에서 a를 뺀 거를 뭐라고 했었냐면 델타 x, x의 증분이라고 했었죠. 이 a를 이렇게 이항을 시킨다라고 생각해보면 b를 뭐라고 볼 수도 있겠어? a 플러스 델타 x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미분계수 쪽에서는 b, 문자를 a, b라고 하면 둘 다 상수 같은 느낌이 좀 들죠? a라는 상수에서 b라는 상수, 이렇게 상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줍니다. a에서 b까지가 아니고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델타 x분의 delta y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델타 x분의 분모가 원래 평균 변화율이 b-a였잖아. 그 b-a가 델타 x니까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fx 대신에 요거 대입해서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델타 x를 변수처럼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인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이야. 이 평균 변화율에서 극한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어떤 리미트를 붙이는 거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이 델타 x분의 델타 y에 대해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델타 x가 0일 때,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델타 y 대신에 이걸로 풀어서 써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굉장히 복잡하죠. 빼기 fa,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앞으로 미분계수라고 할 거예요. 어디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 겁니다. 또는 순간 변화율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변화율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당장은 미분계수라는 용어에다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요. 다시 괄호 열고 a라고 씁니다. 요거는 요 a예요. f는 ef야. fx, fx, f야. 원래 함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위에다가 점을 찍어. 요거를 영어인데 프라임이라고 보통 읽어요. 그래서 f 프라임 a.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함수가 f가 아니고 g였어. 그러면 g 프라임 a 이렇게 하겠죠. h 프라임 a 이렇게 해요. 함수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단 말이야. 요거를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뭐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고 h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함수든지 가능합니다. 프라임을 찍는 거예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계산한 거를 뭐라고 하느냐? 미분계수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에서 리미트를 붙인 거, 극한값을 구한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미분계수라고 한다.
기호로는 보통 F'A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 F'A. 요거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게 정의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란 박스 안에 몇 가지 표현들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외워줘야 될 거.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y는 fx,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고? f에다가 프라임 점을 찍고 괄호 열고 a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이제 f'3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읽을 때도 f'3이라고 하면 돼요. 네, 미분계수.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자,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내용, 개념으로는 리미트 x, 델타 x 0, 델타 x분의 델타 y. 요게 내용이었었지. 요게 평균 변화율, 요게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를 붙인 거, 미분계수.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로 문제를 풀 수는 없고, 뭐 보통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식 중에 한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요거 사실 잘 활용하지는 않아요. 이 델타 x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두 개짜리처럼 보여서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걸 제일 먼저 쓴 거야. 우리가 주로 계산할 때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면 리미트 x가 a, x-a분의 fx-fa. 왠지 좀 간단해 보이죠, 그죠? x-a분의 fx-fa의 리미트. 이게 아니고 이건 평균 변화율이야. 거기다 리미트 xa 라고 하는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 전체가 뭐가 되느냐면 미분계수가 된다고요. 주로 실제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를 풀이할 때는 주로 이 식을 이용해요. 요 식을.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델타 x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내가 뭐라 썼냐면 약간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곱하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쓸 때도 불편해요. 그래서 요 델타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건 옆에 써져 있진 않으니까 요건 한번 필기를 해 놓도록 하시죠. 리미트 델타 x 대신에 h라는 문자를 주로 많이 써요. h 화살표 0,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델타 x만 전부 다 h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두 가지, 이것과 이것 둘 다 뭘 나타내는 거라고? f'a를 나타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f'3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리미트 x3, x 빼기 3, fx 빼기 f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아니면 리미트 h0,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렇게 h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요렇게 x를 그대로 이용해서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계산할 때는 이거보다는 요게 계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밑에 fx가 x제곱, fx는 x제곱에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fx가 x제곱입니다.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을 f'3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리미트가 있어야 돼 무조건. x 화살표 3이야. 3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면 x 화살표 3이에요. 분모는 x 빼기 3이고요. 분자는 fx 빼기 f3이에요. 그래서 이 분자를 보면 fx는 x제곱이고 f3은 뭐 x 대신에 3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식이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요거 인수분해서 약분해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약분해서 x 플러스 3만 남을 테니까 3을 대입해 주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f'3이라고 하는 것은 6이 되는 겁니다. x는 3에서의 미분계수가 6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식이 얼마나 더 복잡해지는지. 네, 식이 복잡하니까 둘 중에 한 개만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둘 다 외워야 돼요. 어느 걸 활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미트 F'3 리미트 H0 H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F3이면 3 플러스 H 빼기 F3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H분의 F3 플러스 H는 X에다가 3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서 전개를 하면 9, 6H, H제곱 빼기 요거는 9 되겠네요. 이렇게 지우고 H 묶어내서 6 플러스 H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H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6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딱 보더라도 요게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요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죠. 문제점은 뭐냐, 둘 중에 한 개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실은 세 가지, 델타 X와 두 가지, 델타 X와 그냥 X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델타 X는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거 대신 H를 이용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미분계수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다시 봅시다.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붙이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그리고 만약에 그 값이 존재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이제 f'A,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 미분 극한이다 보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죠. 극한값이 지금 다 존재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존재할 때 특별히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밑줄 쳐놓으세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극한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요. 수렴해요. 그랬을 때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우리가 배우는 단원, 저희 책 제목 자체가 미분이죠, 미분. 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처음 나오는 표현이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미분 계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극한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서 미분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미분 계수 자체가 나타내는 식, f'A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한 개를 배운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미분 계수라는 말이 미분과 관련해 있는, 미분 가능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예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극한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면 참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랬었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하겠어?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겠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자, 두 번째, 함수 y는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매번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미분이 가능하면 fx는 그 구간에서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특히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 특별한 구간이 아니고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냥 y는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요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아까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연습 문제를 몇 개만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끝.